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하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느끼신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든 걸 가졌는데 이렇게 불행할까요? 아내와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고 자식들은 저를 ATM으로만 봅니다. 회사에서는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가 왜 사나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돌아보니 내 인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가족과는 멀어져 버린 현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런 귀한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을 찾아 멀리 가지 마라. 행복은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행복이 여기 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못 찾는 이유는 행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라는 것을요. 제가 40대 후반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차도 처분했죠. 아내는 매일 한숨만 쉬었고, 아이들은 학원도 끊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한강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막내딸이었죠. 아빠, 어디야? 엄마가 아빠 걱정한다고 울어. 빨리 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과 집이었지,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가난해지면서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함께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 곁에, 저를 걱정하는 가족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행복을 멀리서만 찾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초점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계셨던 분들은 이 평범한 호흡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90%는 없는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회복되는 분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죠. 이 말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중년들이 불행한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닐까요? 잃어버린 청춘, 이루지 못한 꿈, 떠나간 사람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느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못 보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부자가 황금으로 가득한 창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매일 밤 도둑이 들까 봐 잠을 못 잤답니다. 반면 그의 이웃인 가난한 농부는 매일 밤 깊은 잠을 잤죠. 부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편안히 잘 수 있소? 농부가 답했습니다. 저는 잃을 게 없으니까요. 있는 것이라곤 내일을 맞이할 건강한 몸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정작 삶의 여유와 평안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그는 55세에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기적이더라. 아내와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선물이고, 손자 웃음소리 듣는 것도 축복이야. 그는 기적적으로 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제게 이런 말을 남겼죠. 내가 병에 걸린 게 오히려 감사해.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으니까. 건강할 때는 몰랐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행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행복을 원하는데 정작 행복한 사람은 드물다는 게,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너무 높게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은퇴하면 행복할 거야. 자식들이 다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빚을 다 갚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행복을 미래로 미루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저는 최근에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진행한 행복 연구인데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였습니다.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년들은 어떻습니까? 일하느라 친구들과 멀어졌고,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도 자주 못 뵙고, 가족과는 한 집에 살면서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인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작년에 이혼 직전까지 갔답니다. 서로 대화가 없어서였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죠. 아내는 3개월간 병원에서 간호했고 그 과정에서 둘은 다시 사랑에 빠졌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제대로 봤어요. 그동안 우리는 같이 있으면서도 따로 살았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멀어져 있는 느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앉아 차 한잔 나누면서 이야기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개의 촛불을 켜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의 등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밖에서 행복을 찾느라 100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내 마음속 감사하는 마음 하나를 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 아닐까요? 저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눈을 떴다. 감사하다. 아내가 차려준 아침밥이 맛있다. 감사하다. 출근길에 해를 봤다. 감사하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죠. 처음엔 억지로 쓰는 것 같았는데 3개월쯤 지나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제 눈이 달라진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긍정 편향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원래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대요. 생존을 위해서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본능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조금 후에 제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인데요. 이걸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45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는 그녀에게 부처님의 이런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삶의 진리다. 그리고 덧붙였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충분해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녀는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충분히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아내, 충분히 좋은 직원이 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6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은 제 자신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분이라는 말은 잊고 살았죠.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 이웃에 사는 70대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청소하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쭤봤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분의 대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해서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부처님은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죠. 만약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행복을 조건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조건문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저는 안병동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말기 암 환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 행복하기로 결심해요. 통증이 있어도, 내일이 불확실해도, 오늘 하루는 행복하기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행복은 선택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제가 50대 초반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행복을 목적지로 설정하면 영원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동반자로 삼으면 매 순간이 행복할 수 있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저마다 답했죠. 배를 타는 것입니다.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헤엄쳐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의 이쪽 편에서도 행복하고 저쪽 편에서도 행복하면 굳이 건널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저편의 행복을 꿈꾸지만 정작 이 편에도 행복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도 행복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정년퇴직 후 우울증에 걸린 분이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그에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요. 아빠는 맨날 바쁘다고 안 놀아주는데 할아버지는 시간이 많아서 좋아요. 그 한마디에 그는 깨달았답니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그는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바둑을 가르치고 청소년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늦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40대라면 앞으로 40년, 50대라면 30년, 60대라면 20년, 충분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은 인생은 활시 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쏜 화살은 되돌릴 수 없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상담했던 58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도, 취미도 다 포기했죠. 그런데 막상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공허함만 남았답니다. 제 인생은 뭐였을까요? 저는 언제 저를 위해 살아봤을까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꿈꿨던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실버밴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매일이 즐거워요. 여러분도 미뤄뒀던 꿈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죠. 정신과 전문의의 조언에 따르면 중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상실감이라고 합니다. 젊음의 상실, 역할의 상실, 관계의 상실. 하지만 상실은 동시에 비움이기도 합니다. 비워진 공간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죠. 부처님은 빈 그릇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들로 인해 슬퍼하는 대신 비워진 공간에 무엇을 채울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0대 중반에 갱년기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이제 여자도 아닌 것 같아 라며 울던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를 만들어보자. 그녀는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개인전도 열정도가 되었습니다. 갱년기가 오히려 선물이었어요.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순간, 그런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내일이라는 보장되지 않은 시간에 행복을 맡겨둡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나중에 시간 나면 할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을 잃는다. 작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제 선배가 생각납니다. 65세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 심장마비로 떠났죠. 그는 늘 말했습니다. 은퇴하면 세계여행 갈 거야. 은퇴하면 손자들과 시간 보낼 거야. 하지만 그 은퇴하면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퇴근길에 본 노을,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제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 3번 미소 짓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습니다. 신기하게도 미소를 지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뇌가 지금 행복한가 보다 라고 착각한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표정이 감정을 만든다는 거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요?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한 적은요? 우리는 너무 인색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색하죠. 칭찬도, 감사도, 사랑 표현도 아끼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왜 삭막한지, 외로운지 묻습니다. 부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행복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녁,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당신이 있어 감사해. 사랑해. 이런 말들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부부 중에 30년 만에 이혼 위기를 극복한 분들이 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매일 아침 서로에게 좋은 하루 보내라고 인사하기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관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는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통은 관심에서 시작되죠. 요즘 어때? 라는 간단한 질문 하나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회복될 수 있어요. 저는 최근에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한 가지씩 하는 거였죠. 편의점 직원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버스 기사님께 안전운전 감사합니다. 동료에게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더 많이 웃기 시작했고, 저도 더 행복해졌어요. 행복은 전염된다는 걸 실감했죠. 제가 뿌린 작은 행복의 씨앗이 돌고, 돌아 더 큰 행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가 된다. 우리의 작은 선행, 작은 미소, 작은 친절이 모여서 큰 행복의 바다를 만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명에게 진심 어린 칭찬이나 감사를 전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려봐요. 제가 60세가 되던 해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산책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평생 목적지를 향해 달려왔지만 정작 중요한 건 목적지가 아니라 길 위의 풍경이었습니다. 얼마 전 등산을 갔다가 70대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상을 향해 가지 않고 중턱에서 김밥을 먹으며 쉬고 있었죠. 정상에 안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정상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게 목적이에요. 라고 답하시더군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정상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함께 걸어온 사람들,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들, 함께 본 풍경들이 아니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 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지금의 불행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복도 영원하지 않으니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 하나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은퇴를 두려워하고, 자녀의 독립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변화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우리 인생도 계절이 바뀝니다. 50대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수확의 계절이죠. 그동안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60대는 겨울의 시작이지만 겨울에는 겨울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눈 덮인 풍경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움이요. 제 친구 중에 은퇴 후 우울증에서 벗어난 분이 있습니다. 비결이 뭐였냐고 물었더니 계절을 받아들였어. 내 인생의 겨울을 인정하고 겨울을 즐기기로 했지라고 답하더군요. 그는 지금 손자들과 눈사람을 만들며 제2의 청춘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계절인가요? 그 계절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모든 계절에는 그 계절만의 선물이 있습니다. 봄의 설렘, 여름의 열정, 가을의 풍어, 겨울의 평안. 지금 여러분의 계절이 주는 선물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매일 아침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라고요.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비가 오는 날, 누군가는 우산도 없는데 짜증나 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비 냄새 좋네, 농작물에도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비는 똑같은데 해석이 다른 거죠. 우리도 인생을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 들어서 못하는 게 많아졌어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안 해도 되는 게 많아졌어라고. 자식들이 독립해서 외로워가 아니라 자식들이 독립해서 자유로워라고.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뜻이죠. 행복한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행복해 보이고, 불행한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불행해 보입니다. 저는 얼마 전 병원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할머니가 옆 병상의 젊은 환자를 위로하고 계셨어요. 나는 80까지 살았으니 감사한데, 젊은 사람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네. 자신도 아픈데 남을 위로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실 수 있어요? 할머니의 대답이 잊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선물이야. 하루하루가 보너스지. 아플 수 있는 것도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당연한 것들을 잊고 삽니다.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인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만약 내일 시력을 잃는다면 오늘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만약 내일 청력을 잃는다면 오늘 무슨 소리를 듣고 싶으신가요? 만약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루를 48시간처럼 사는 분이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모든 순간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에게 집중한대요. 그러니 같은 24시간이 남들보다 풍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 마인드 팰리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식사하면서 일 생각하고, 일하면서 주말 생각하고, 가족과 있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그러니 삶이 공허한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마음 챙김 식사를 해보는 겁니다.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치우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음식의 색깔, 냄새, 맛, 질감, 모든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먹어보세요. 새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평생 먹던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았는지를. 정신과 전문의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90%는 자동조종 모드로 살아요. 의식 없이 습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 삶이 무미건조한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우리도 매일 같은 패턴으로 살면서 왜 재미없지? 라고 묻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출근길을 바꿔보세요. 평소 안 먹던 음식을 시도해보세요. 안 만나던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제 아내는 50대 후반에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평생 못 탔던 자전거를 배운 거죠.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2달 만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한테 자랑스러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두려워집니다. 실패가 두렵고 남들 시선이 두렵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 아는 만큼 두려움은 사라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젊음의 비결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가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는 무엇이 있나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만나고 싶었던 사람? 지금이 바로 그것을 실행할 때입니다.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친구는 58세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평생 돈 좀 더 모으면, 시간 좀 더 나면 일하고 미뤘는데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떠났죠. 더 일찍 갔어야 했어. 아내가 건강할 때 같이 더 많은 곳을 다녔어야 했는데.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80세에 출가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시작하는데 늦은 때는 없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늦은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됩니다. 제가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3가지를 기록하는 거죠. 감사한 일, 잘한 일, 배운 일,
이 간단한 습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쓸 게 없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항상 무언가는 있더라고요.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한 것, 신호등이 파란불이어서 감사한 것, 커피가 맛있어서 감사한 것,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모여 행복한 하루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적어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자살 시도 후 새 삶을 찾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죽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르게 살고 싶었던 거라는 걸. 그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그리고 첫날처럼 살기 시작했죠. 우리도 꼭 극단적인 경험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어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기로, 불평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사랑을, 두려움 대신 도전을 선택하기로. 부처님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한 걸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 대화를 나눠보세요.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 이 질문 하나가 가족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나누다 보면 행복이 배가 됩니다. 제 손자가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5살 손자가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행복은 나누면 커져요. 케이크처럼. 맞습니다. 행복은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사람이 있나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요즘 어때?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동네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거창한 봉사가 아니에요. 그저 이야기 들어드리고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것뿐이죠. 하지만 그분들은 말씀하세요. 당신이 와주는 게 약보다 낫다고. 행복은 혼자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그저 좋은 말씀으로만 남기지 마세요. 실천해보세요.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감사 3가지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둘째, 하루에 3번 이상 진심으로 웃어보세요. 거울을 보며 웃어도 좋고, 사람들에게 웃어도 좋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셋째,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세요.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이 관계를 바꿉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음식 먹어보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작은 모험이 일상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기 전에 오늘의 좋았던 일 3가지를 기록하세요. 아무리 힘든 날도 좋은 일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연습이 행복을 만듭니다. 이 5가지만 한 달간 실천해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희망이 될 겁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40대라면 앞으로 40에서 50년, 50대라면 30에 40 번지년, 60대라도 20에서 30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보낼 수도 있고, 미래를 걱정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정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쉬는 이 공기 속에, 여러분을 비추는 햇살 속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미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을 뜨세요. 그것을 느끼는 마음을 여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이 올라가야, 더 완벽해져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어 더 많은 분들이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행복 비결은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두었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추가 정보들을 담아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행복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